안녕하세요, 맘입니다. 이제 오늘은 우리 약학과를 희망하는 학생들에게 아주 좋은 방송을 낼 텐데요. 약학과를 합격하기 위해서는 생활기록부에서 어떤 차별화 전략이 필요한지 그러한 좀 예시를 들어서 오늘 방송으로 이렇게 찾아뵙게 되었습니다. 이제 약대가 부활하면서 특히 우리 여학생들이 약학과를 많이 선호를 하고 있죠. 그래서 약학과를 준비를 하다가 약대가 안 될 것 같다라고 해서 뭐 생명공학과로 틀어서 그렇게 대학교를 올린 그런 학생들도 있는데요. 그 약학과 학생들의 생활 기록부를 좀 분석하다 보면 그 약학과도 생활 기록부 아이들이 그냥 흔한 주제들로 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생활 기록부를 어떻게 만들어가서 차별화 전략을 해야 되는 이 다섯 가지가 있거든요. 이 다섯 가지가 여러분들의 생활 기록부에 잘 반영되는지 파악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첫 번째로 차별화 전략 첫 번째가 화학과 생명과학이 융합되는 탐구 역량이 드러났는지 점검하실 필요가 있어요. 약학과라는 건 단순히 화학이 아니죠. 인체 생리라든지 약물 상호작용의 이해가 요구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러한 인체 생리와 약물 상호작용의 이해가 되려면 저 무엇보다도 화학과 생명과학의 융합적인 역량을 반드시 보여줄 필요가 있어요. 대표적으로 우리가 과학과 생명과학의 융합적인 역량을 보여주기 위해서 많이 하는 활동 중에 어떤 약물의 산염기성 뭐 분석 실험이라든지 또 어떤 학생 같은 경우는 생명과학에서 효소 억제제 탐구 활동하는 경우가 있어요. 특히 이제 약물의 산염기성 분석 실험은 어떤 그 학생 같은 경우는, 학생 같은 경우는 이제 제산제 성분을 각각 비교를 했습니다. 그래서 각 물질의 값이라든지 중화 반응을 분석하는 거 이런 점들도 있었고, 또 효소 억제제 탐구 활동 같은 경우는 양리학적 억제제 작용 방식이라든지 질병 치료를 어떻게 응용할 수가 있는 건지 이런 활동을 통해서 화학과 생명과학의 융합적인 역량을 보여줬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 우리 약대 지원하면 당연히 화학하고 화생은 무조건 기본으로 듣잖아요. 근데 화학 따로, 생명과학 따로 이렇게 수행평가 하지 말고 화학과 생명과학, 생명과학과 화학 같이 그 역량을 보여줄 수 있는 그러한 진로 역량을 보여줄 수 있는 것을 잘 계획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두 번째 또 뭐 어떤 문제가 나오냐면 사회 문제와 연결된 약학 윤리 역량도 여러분들이 드러나실 필요가 있습니다. 단순히 약학과라고 해서 약물 기전만 우리 학생들이 종종 공부하는 경우가 있는데요. 단순히 약물 기전이 아니라 그 약학이 사람과 사회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에 대한 것도 약학과에서 매우 중요합니다. 대부분 이제 좀 많이 하는 것이 있죠. 우리 약학과 학생들 같은 경우도 이것도 많이 하고 의학 계열도 많이 하는데 어떤 의약품 남용이라든지 그다음 오남용 문제 분석 그래서 어떤 이제 뭐 수면제, 뭐 항생제 그런 것을 직접적으로 분석한 사례 그다음에 또한 백신과 공공의료 정책을 좀 많이 활용을 했었습니다. 우리 그 여러분들 합격한 선배님들의 왜냐하면 이제 코로나19로 인해서 백신 접종이 있었잖아요. 그때 집단 면역의 과학적인 원리와 또 윤리적인 쟁점, 즉 강제 접종이냐, 개인의 자유냐라고 하면서 이처럼 본인의 사회적인 역학 능력도 보이는 학생들도 있었습니다. 당연히 그런 학생들 학종으로 약학을 합격하였습니다. 그 다음에 차별화 전략 세 번째로 무엇이 필요하냐면 자기주도적인 실험이 있는지 꼭 여러분들 확인하실 필요가 있어요. 왜냐하면 어디까지 약학과를 희망하는 학생들의 희망사항이 뭐냐면 약국을 차리는 게 아니고 대부분 그 아이들 희망하는 것은 신약 개발 연구원이 되는 게 목표입니다. 근데 신약 개발 연구원이 되기 위해서는 실험을 기획하고 자료를 해석하고 오류 분석하고 가설을 설정하고 검증하는 것 이러한 수도적 실험 경험 반드시 있어야지만 학종으로 매우 유리하다라는 점 기억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또한 약학과는요. 실험이 중요한 학과이거든. 그러다 보니까 데이터 기반 탐구 능력도 여러분들 가지고 있다는 것을 성화의 기록부를 보여줄 때 약학과를 합격하냐 불합격하냐가 결정된다라는 점을 기억하실 필요가 있어요. 이제 예전에 약학학계 갔던 선배님들은 좀 어떤 실험을 종종 했을까요? 이전 제가 좀 말씀드려서 독특한 좀 실험들을 했었는데 한 학생 같은 경우는 감기약의 해열의 성분을 비교 분석했습니다. 예를 들어서 감기약 해열에는 아세트아미노펜이 있고 그 다음에 이부프로펜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 아세트아미노펜과 이부프로펜의 비교 실험을 했어요. 근데 비교 실험은 어떻게 했냐면 흡수 속도와 이 약의 안정성 가지고 실험 꼼꼼히 진행해서 좋은 결과가 있었던 학생도 있었고요.
그다음에 또 한 학생 같은 체내 약물 대사의 모델링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일단 그 약을 섭취하게 되게 되면 약이라는 것은 우리 간에서도 분해하고 쭉 분해가 되는데 이 간 기능이 저하된 상황에서 과연 이 약이 어떻게 대사에 지연될 것인지 이러한 가상 시뮬레이션에서 약물 흡수를 실질적으로 모델하는 학생들이 있었습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약물 흡수라고 하면 대부분 이제 우리 아이들은 이제 미분과 그다음 미분에서 약물 흡수 그다음에 포화제의 법칙을 좀 많이 활용하고 있는데 그것도 나쁘다라는 건 아니에요. 근데 기왕이면은 이런 모델은 실제 실험을 했던 학생들이 좋은 결과가 있었습니다. 그다음에 또 하나는 우리 여학생이었어요. 또 딱 그 여학생이 약학과를 합격을 했거든요. 근데 실험을 독특했더라. 뭘 했냐면 자외선 차단제 성분을 비교 실험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그 학생 생활기록부에서 좀더 기억이 나는데 자외선에는 산화아연이라는 성분이 들어있는 것도 있고 이산화 티타늄이 들어있거든. 그러면 산화아연과 이산화 티타늄의 이 자외선 성분이 과연 우리 신체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를 아주 꼼꼼히 분석했어요. 근데 여러분 궁금하실 거고, 자외선 차단제 같은 경우는 화장품 공학과가 아닌가라고 생각할 수가 있는데요. 여러분들 이 점 생각하셔야 돼. 우리가 바르는 피부에 바르는 것도 전부 다 우리 몸에 흡수를 할 수가 있기 때문에 우리 신체 건강과 매우 거기에 밀접한데 특히 자외선 차단제 같은 경우는 우리 모든 분들 지금 많이 바르잖아요. 그런데 그게 과연 어떤 뭐 피부 따가움이라든 그런 현상 종종 불러일으키는 종종 있어요. 부작용이 있다라는 말이죠. 그래서 그 여학생 같은 경우는 동기가 이랬어요. 본인은 어떤 자외선 차단제를 쓰면은 피부가 따끔하지 않고 부드러운데 어떤 자외선 차단제는 번들거리고 좀 피부가 끈적 좀 아팠다라고 해서 그 점이 무엇인지 해서 자외선 차단제를 실험을 수도적으로 했던 학생들이 있습니다. 당연히 결과가 매우 좋았죠. 이처럼 여러분들 합격한 선배님들 같은 경우도 종종 이렇게 자기 수도적으로 실험 능력을 보여주면서 데이터 기반 가세 설정, 통계 설정 이런 점에서 좋은 역량을 보여줬습니다. 그다음 네 번째로도 무엇도 보여주자면 여러분들 약학과라고 해서 약학 능력도 보여줘야 되는데 사회 공헌적 시각도 보여줄 필요가 있습니다. 특히 이제 뭐라고 할까요? 약학과 약사라는 것은 말 그대로 공공보건 책임 의식은 기본적으로 있어야 되거든요. 그 정도 평가하고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종종 이런 학생들이 있었습니다. 지금은 이제 여러분 학교에서 봉사활동 하잖아요. 근데 봉사활동 지금 이제 블라인드 처리가 되잖아요. 그래서 그것도 60시간은 봉사활동을 해야 되는데 그 여학생 같은 경우도 이제 봉사활동을 했습니다. 근데 이제 봉사활동이 이런 약과 관련된 보통 의료원에서도 봉사활동하는 그런 봉사활동이 있어요, 여러분들. 그래서 우리 좀 의학 계열의 희망하는 학생 좀그 점 좀 잘 좀 팁이니까 알아두세요. 근데 그 여학생이 이제 의료원에서 봉사활동을 했습니다. 근데 봉사활동을 끊지 않고 그런 환자들의 상황을 약학적 시선으로 해서 재해석을 해가지고 보고서 작성 경우가 있다라는 말이죠. 이렇게 할 때 사회 공헌적 시각이 있어요. 한 가지 사례를 좀 말씀드릴게요, 여러 사례. 예를 들어서 우리 이제 여학생들 같은 경우 종종 그러죠. 이제 뭐 요양원 같은 경우도 봉사활동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그 요양원에서 봉사활동하던 그 노인분들의 문제가 무엇이냐면 약물 복용이 상당히 어렵다라는 점이죠. 그러다 보니까 약물 복용이 어려운 노인을 대상으로 어떻게 복약을 시도할 수 있을 것인지 그 점과 관련돼서 뭐 스티커도 제작하고 배포하고 그런 활동하는 경우도 있었고 그다음에 또한 어린이 대상으로 건강 캠페인 한 경우도 있었습니다. 특히 감기약을 복용할 때 주의사항이 무엇인지 이런 점에서 이제 감기약의 성분을 더 깊이 파고들었던 학생들도 있었다라는 점 기억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자, 마지막 다섯 번째 무엇이 필요하냐면 이제 독서를 심화시켜야 되는데 진로 독서를 심화 독서하면서 철학적, 윤리적 통찰 능력까지 보이셔야 돼요. 여러분들의 단지 약학과라고 해서 그 아이를 성하기를 보면 정말 약과 관련된 것만 빼요. 빼면은 뭐라고 좀 깊이가 느껴지지가 않아요. 그 이유가 무엇이냐면 다른 학생들도 그렇게 많이 활용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죠. 그런데 철학적과 윤리적 약사로서 통찰 능력을 보여준 학생들 같은 경우가 좋은 결과가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약학과라는 것은 생명 윤리와도 밀접하죠. 그러다 보니까 철학적 시각을 가진 학생이 매우 좀 약간 좀 우대하고 독특하면서 합격한 케이스가 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여러분의 약학과에 관련된 책들이 굉장히 많이 있어요. 아니면 그 망띵 네이버 카페 보시면은 약학과 추천 도서가 있고 그다음 의학과 추천 도서가 있어요. 그럼 거기에 보면은 단지 그와 약의 상리 작용만 관련 책이 아니고 어떤 뭐 윤리 의식과 좀 보완시킬 수 있는 거 그런 거 같은 경우 그런 책들도 있거든 참조하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제 약학과를 희망하는 학생들의 생활기록부를 차별화두기 위해서는 반드시 생기부 이 5가지가 나와야 된다는 오늘 방송에서 이렇게 말씀드렸는데요. 이제 여러분들 하실 것은 바로 이 방송을 보시고 생기부를 점검하고 아직 여러분들 좀 수행평가 좀 계속해서 하고 심화보고서 들어갈 수 있거든요. 그러면은 이 시험을 내가 어떻게 채워야 되겠구나라는 점을 점검하셔서 좋은 결과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